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한국 축구가 최근 대한축구협회의 막장 행보로 인해 그 근간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대한축구협회에서는 현역 울산현대 감독이었던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에 앉히면서 엄청난 논란을 야기시켰었는데, 심지어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정몽규 회장의 사선 연임을 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되면서 암흑기가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지만, 오늘 결정된 부회장 및 이사진 선임에 있어서는 엄청난 초호화 라인업이 갖춰지면서 대한축구협회 집행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 축구는 대한축구협회의 잘못된 행보로 인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작년 2월에 우리나라 대표팀의 감독으로 경력이 7년이나 단절된 위령의 클린스만 감독을 연봉 30억 원을 지르면서 대령급부터가 너무나도 큰 문제였고, 결국 위령의 클린스만 감독은 감독으로서 역량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면서 2023 AFC 아시안컵에서 최악의 성과를 남긴 뒤 대표팀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떠난 것이 아니었던 것이, 위리겐 클린스만 감독은 무려 클린스만 감독 혼자서만 7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위약금을 맛있게 챙겼는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차기 감독 후보군에게 높은 수준의 연봉을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는 외국인 감독 선임의 난항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울산현대의 현역 감독인 홍명보 감독을 데려오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이번 선임이 문제인 이유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일단 중요한 K리그 시즌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울산 팬들을 배신하고 자신의 꿈을 쫓기 위해 대표팀 감독으로 직장을 옮겼다는 부분에서 사실상 대표팀 감독 부임에 대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홍명보 감독의 선임 절차에 대한 불공정성을 주장하고 나섰고, 전 국민적인 논란으로까지 번지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태는 논란이 될 것을 알면서도 감독직을 받아들인 홍명보 감독의 책임도 크지만, 애초에 경력이 단절된 클린스만 감독을 30억 주면서 선임하고 그 외 승부조작범을 사면하는 등 전반적으로 축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축구 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와 정몽규 회장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정몽규 회장의 사선 연임을 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되면서 암흑기가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지만, 오늘 결정된 부회장 및 이사진 선임에 있어서는 엄청난 초호화 라인업이 갖춰지면서 대한축구협회 집행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부회장단은 직능단체 추천 등을 받아 5명으로 구성됐다. 17개 시도협회를 대표해 신정식 전남축구협회장, K리그를 대표해 김병지 강원FC 대표가 부회장으로 합류했다. 업무 영역별로는 각급 국가대표팀 지원을 위해 박항서 전 베트남 대표팀 감독이, 대회 협력을 위해서는 신태용 전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이, 협회 비전 및 전략 등 기획 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용수 세종대 명예교수가 각기 이름을 올렸다. 분과위원회는 이전에 8개에서 9개로 개편됐다. 소통위원회와 국제위원회가 신설되고 사회공헌위원회는 폐지됐다.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현영민 해설위원이 맡았다. 최연소 위원장으로서 축구인 출신 젊은 행정가를 육성하겠다는 정몽규 회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기술발전위원회는 대학과 K리그를 두루 경험한 이장관, 대회위원회는 김현태, 심판위원회는 문진희 위원, 심판위원회는 문진희 위원장이 각각 책임진다. 의무위원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소속 김광중 박사가, 윤리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소속 김윤주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대한축구협회는 현장에서 20년 이상 축구 발전을 위해 기여한 행정 전문가를 위촉 임원인 고문으로 영입해 각종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자문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변석화 전 대학축구연맹 회장과 김대은 전 전북축구협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부회장단 신정식 전남축구협회장, 김병지 강원FC 사장, 이용수 세종대 명예교수, 박항서 전 베트남 대표팀 감독, 신태용 전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 전무이사 대전코레일 현 감독, 분과위원장, 전력강화위원장 현영민 해설위원, 기술발전위원장 이장관 전 전남드래곤즈 감독, 대회위원장 김현태 전 대전하나시티즌 전력강화실장, 심판위원장 문진희 전 심판위원장, 소통위원장 위원석 전 스포츠서울 편집국장, 윤리위원장 김윤주 변호사, 의무위원장 김광준 신촌 세브란스 병원 박사, 국제위원장 전한진 동아시아축구연맹 부회장, 이사 조현상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윤영길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정희돈 아시아체육기자연맹 회장, 이정효 강주FC 감독, 김도근 강릉시민축구단 감독, 오혜종 중앙대학교 감독, 이미연 상무감독, 윤종석 장훈고등학교 감독, 신병호 제주중학교 감독, 김민덕 진건초등학교 감독, 김호남 전 부천FC, 전가을 전 세종스포츠토토, 이보윤 창녕축구협회장, 고문 변석화 전 대학축구연맹 회장, 김대은 전 전북축구협회 회장까지 총 27명의 인물이 대한축구협회의 집행부로서 선정이 되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번 대한축구협회 집행부 인선에 있어
가장 눈길을 끌만한 부분은 한국 축구계에서 정말 남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인물들이 대거 선임됐다는 부분인데, 일단 대한축구협회장 대외 협력 파트 부회장을 맡게 된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5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사상 첫 아시안컵 토너먼트 진출, 사상 첫 월드컵 3차 예선 진출, 사상 첫 U20 아시안컵 4강 진출 등 새로운 역사를 써냈던 인물로서 해외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역사를 써낸 인물인 만큼 대외 협력 파트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꽤나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고, 국가대표팀 지원 파트에 부회장을 맡게 된 박항서 전 베트남 대표팀 감독 역시 신태용 감독 이전에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고 역사상 최고의 위치로 올려놓은 인물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축구계에서 역대급 업적을 쌓은 두 거물이 부회장으로 들어오게 된 부분은 꽤나 굵직한 선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강원FC의 대표이사인 김병지 대표이사 역시 K리그 팬들로부터 정말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 인물인데, 김병지 대표는 강원FC에서 양현준, 양민혁 등 유망주 발굴에도 성공하고 남다른 식견과 신선한 업무 진행 방식으로 강원FC의 팀 발전 및 선수 발굴과 발전에 이바지한 바 있는 인물인 만큼 역시나 K리그에서 남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사직에 선임된 이정효 감독 역시 광주FC를 이끌고 AFC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 진출하는 등 다른 한국 감독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특별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정말 남다른 행보의 주인공인 만큼 이번 대한축구협회 집행부 명단은 가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무이사 자리에는 다소 네임밸류는 부족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김승희 현 대전 코레일 감독이 맡게 되었는데, 김승희 감독은 내셔널리그와 K3 리그에서만 모든 역사를 함께해온 대전 코레일에서 무려 35년 동안 선수와 코치 그리고 감독으로 활동 중인 인물로서 한국 축구의 하부리그 사정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꿰뚫고 있고, 대한민국 K리그는 2027년부터 2부 리그와 3부 리그 간의 승강제도 실시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는 한국 축구의 풀뿌리 시스템을 확립시키기 위해 데려온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번 대한축구협회 집행부 명단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긴 하지만 김호남, 정가을 전 선수를 제외하면 새로운 뉴페이스, 즉 젊은 인물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보인 느낌은 드는데, 좀 더 젊은 축구인들이 자리를 채웠다면 축구 팬들로부터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대한축구협회는 바로 오늘자로 대대적인 개편이 감행이 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는데, 과연 대한축구협회가 앞으로 축구 팬들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